긴급 특집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고 있다. 세계의 석유가 멈추는 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생활비가 지금 이 순간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보셨나요? 가스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물가가 정말 올랐네 하고 느끼신 게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물가가 오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환율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라고 하면 왠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단 하나의 바다의 통로가 지금 이 순간 화염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호르무즈 해협.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는 배가 불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기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태국과 일본의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고 선원들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 해군조차 상선 호위를 너무 위험하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먼 중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가스비가 오릅니다. 식탁에 오르는 음식값이 오릅니다. 노후 자산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쟁의 구조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막 호르무즈 해협이란 무엇인가? 세계 경제의 통로. 일장 폭 33km의 해협이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 사이에 위치한 좁고 긴 바다의 통로입니다. 지도로 보면 페르시아만에서 외해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불과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와 거의 같습니다. 그곳을 매일 얼마나 많은 석유가 통과하는지 아시나요? 정답은 세계 전체 석유 수송량의 약 20%, 즉 5분의 1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에서 8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옵니다. 70에서 80%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기, 가스, 자동차 기름. 그 대부분의 원천이 저 33km의 해협을 통과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집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단 하나뿐인데 그 관 바로 옆에 언젠가 부숴버리겠다고 벼르는 이웃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랫동안 이 해협은 이란에게 최대의 외교 카드였습니다.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을 때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고 그때마다 세계는 당황하며 외교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기뢰가 바다에 가라앉고 실제로 배가 공격을 받고 실제로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이미 12일이 지났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격침했지만 이란은 아직 5,000개 이상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규모 충돌이 아니라 인류의 경제 인프라를 향한 전례 없는 공격입니다. 연결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전쟁이 시작된 걸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이 전쟁의 도화선과 왜 이토록 격화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왜 지금 전쟁이 시작됐나 12일간의 격화 구조.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대립은 수십 년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직접 충돌의 방아쇠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와 이란이 지원해온 중동 각지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개전으로부터 12일이 경과한 현재 양측의 행동은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움직임을 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가장 격렬한 공격을 예고했고 그 말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테헤란 공습에서는 혁명수비대 군사학교 내 무기 연구개발 단지가 표적이 됐습니다. 미군은 개전 이후 이란 해군 함정 60척을 포함해 총 5,500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거점도 공습했으며 레바논 측은 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이란은 이날 개전 이후 가장 강렬한 작전이라고 자칭하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호람샤흐르를 포함한 대규모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IRGC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오직 적의 완전한 항복만을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에만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완전한 항복만을 생각한다. 이것은 외교적 여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통상 전쟁 당사자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의 여지를 남긴 표현을 하는 법인데 이런 발언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간인 피해도 엄청납니다. 유엔 이란 대사는 개전 이후 공습으로 민간인 1,300명이 사망하고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 시민은 여기는 지옥 같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세계가 외교와 정전을 외치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완전한 승리만을 인정하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연결전쟁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최전선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막에서는 일본의 배도 공격받았던 그날의 사건을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막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불타는 배, 실종된 선원들. 3장 3월 11일 4척 연속 공격 일본 배도 표적이 됐다. 2025년 3월 11일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연달아 공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태국 선적의 3만 톤급 벌크선 마유리 나리오입니다. 오만 북쪽 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아 선체가 손상됐습니다. 이 배에는 2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3명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검은 연기가 해상으로 피어오르는 영상이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계 기업이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 로모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 배를 나포에 멈춰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의 행방은 현재도 불명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선적 컨테이너선 오에니 마제스티오입니다. UAE 북부 라스 알카이마 북서쪽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명중되어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에니이란 일본의 해운 대기업 상선 미쓰이, 가와사키 기선, 일본 우선 3사가 공동 출자한 컨테이너선 회사입니다. 즉 이것은 일본 기업이 운항하는 일본 배가 중동 전쟁에 직접 휘말린 순간입니다. 네 번째는 마셜제도 국적의 벌크선 스타 귀네스호입니다. 두바이 북서쪽 해상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4척 단 하루 만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상선 미쓰이 컨테이너선도 이날 정박 중 공격을 받아 선체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같은 날 미쓰이 관련 선박이 복수로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배가 표적이 되는 걸까요?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일본의 석유 수송 생명선이어서 일본 선박의 통행량이 매우 많다는 것. 또 하나는 이란 측이 이 해역을 이용하는 모든 나라의 위험을 각인시킴으로써 국제사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해군이 상선 호위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개전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군사적으로 호위해 달라고 미국 해군에 거의 매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이란의 공격 위험이 너무 크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 해군이 너무 위험하다며 호위를 거부하고 있는 해역을 민간 선박이 항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연결 일본 배가 직접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욱 무서운 무기가 바다 밑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란이 부설한 기뢰의 공포와 그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긴박한 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장 기뢰 5,000개 바다 밑에 가라앉은 보이지 않는 폭탄의 공포. 기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뢰란 바닷속이나 해저에 설치하는 폭발물입니다. 배가 그 위를 지나거나 닿으면 폭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항구 주변에도 대량으로 설치돼 많은 배가 피해를 입은 역사가 있습니다. 현대의 기뢰는 자기 센서나 음향, 센서를 탑재해 특정 크기나 형태의 배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라고 합니다. 작업이 매우 위험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최근 며칠 사이에만 수십 개의 기뢰를 부설했습니다. 소형 선박을 이용해 23개씩 운반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최협부 폭은 33km. 실제로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더욱 제한적이며 그 범위의 기뢰가 집중적으로 부설되면 사실상의 해협 봉쇄가 실현됩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SNS를 통해 경고를 발했습니다. 기뢰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군사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제거했다고 발표하며 복수의 함정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뢰를 탑재하거나 해역에 설치할 수 있는 이란. 해군형 명수비대 함정을 항공폭격과 대한미사일로 격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 제조 또는 중국 러시아에서 들여온 기뢰를 5,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6척을 격침해도 그 함정에 탑재되어 있던 기뢰 이외에도 대량의 기뢰가 육상 보관시설에 남아 있습니다. 다수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면 수백 개의 기뢰를 빠르게 바다에 가라앉힐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숨바꼭질은 당분간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뢰에 의한 해협 봉쇄가 실현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석유 시장이 즉각 대혼란에 빠집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며칠에서 몇 주 안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소비자들의 생활로 파급됩니다. 연결 전쟁터의 실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뢰, 미사일, 그리고 불타는 배. 하지만 이것이 여전히 중동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산막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그리고 노후 생활을 직격하는지 구체적인 숫자와 경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막원 유물 가환율, 우리 삶을 직격하는 경로. 5장 원유 1배럴 150달러에 세계 여러분의 생활이 이렇게 바뀐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원유 가격과 우리 생활의 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경로가 됩니다. 1단계 호르무즈 해협 긴장 원유 공급 불안 원유 선물 가격 급등 2단계 원유 가격 상승 석유 정제 비용 상승 휘발유 등 유경유 가격 상승 3단계 에너지 비용 상승 전력 회사 가스 회사 비용 증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4단계 운송 비용 상승 식료품 생활용품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연쇄입니다. 현재 원유 가격 WTI 선물은 이 전쟁의 영향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7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가 147달러였으니 그것을 넘는 수준입니다. 배럴당 150달러가 됐을 때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시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1,700원에서 1,800원 수준에서 단번에 2,200원에서 2,500원대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50리터를 주유하는 분이라면 월간 주유비가 2만 3만 원 이상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전기요금은 2022년에서 2023년의 에너지 위기 수준을 넘어 가정 전기요금이 월 10,000원에서 20,000원 이상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료품은 운송 비농업 에너지 비용 상승이 직격해 이미 높은 식품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의 합작입니다. 원유는 세계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됩니다. 즉 원유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원화, 약세 환율 상승가 진행되면 한국 원화로 내는 금액이 이중으로 늘어납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리스크 오프 즉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도피가 촉진돼 원화가 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에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동시에 환율이 상승했을 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최고 6%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 생활을 하시는 시니어 분들에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물가가 3% 올라도 연금은 그보다 낮은 비율로만 오릅니다. 이 차이가 매년 조금씩 실질적인 생활비 압박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연결원유 고공행진, 전기요금, 식료품, 그리고 환율 상승. 우리 지갑을 직격하는 경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숨겨진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붕괴입니다. 석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장 석유만이 아니다. 공급망 붕괴가 한국을 직격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석유만이 아닙니다. 천연가스도 통과합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급 LNG의 과천연가스 수출국인데 그 수송 루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합니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대량의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끊기면 발전소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나아가 물류 정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항만은 지금 전쟁터에 가까운 상태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UAE의 제베랄리 항이 폭격을 받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제베랄리 항은 중동 최대 항만 중 하나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항만이 기능하지 않게 되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부품,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제품의 조달에 영향이 미칩니다. 또한 보험료 급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박이 공격받을 위험이 있는 해역을 항행하기 위해서는 전쟁 위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평상시에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이 최종적으로 운송 비용에 얹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로 우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된 경우 탱커와 화물선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길고 먼 우회 루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수송 일수가 수주일 늘고 연료비도 크게 오릅니다. 2024년에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잇따랐을 때 많은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피해 희망봉을 도는 우회 루트를 선택했고 세계 공급망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그와 비교도 안 될 혼란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관점을 추가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자급률이 극히 낮은 나라입니다. 호르무즈가 멈추면 동아시아도 멈춘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시아로 향하는 에너지 항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전쟁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의 심각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앞으로 어디를 향하는 걸까요? 정전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확대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막에서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막전쟁은 어디로 향하는가 미래 시나리오 3가지. 7장 3가지 시나리오 정전장기화 확대.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조기 정전 비교적 낙관적 시나리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제3국아마도 카타르나 오만이 중재하는 비밀 협상이 진행돼 핵 합의의 새로운 틀과 맞바꾸는 형태로 정전이 실현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 이란은 몇 차례나 벼랑 끝 외교를 반복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충돌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측 모두 완전한 승리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정전으로 가는 길은 과거보다 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원유 가격은 급락하고 시장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시나리오 장기화 교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시나리오. 양측이 승리를 선언할 수 없는 상태로 전투가 계속되고 저강도 분쟁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항상 봉쇄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돼 원유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만성적인 불안정이 가장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에너지 비용이 서서히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확대 에스컬레이션 최악의 시나리오. 이란이 완전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행하고 미국이 대규모 작전으로 이에 대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실상의 다극 대립이 중동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원유 가격 급등, 세계 금융시장 혼란,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 그 시대, 전 세계에서 물가가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던 시대, 이를 넘는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시나리오의 장기화 교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로 미끄러져 내려갈 확률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연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우리 생활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정부의 대응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전쟁의 구조와 경제적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실천적인 질문에 마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응을 확인해 두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 국가 비축량은 법정 기준 이상이 확보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입선 다변화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미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축은 시간 벌기는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동 의존은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SNS에는 과장이나 오정보가 넘쳐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KBS 연합뉴스 로이터 AFP 등 신뢰성 높은 정보 원천을 복수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당장 호르무즈가 봉쇄됐다, 석유가 오지 않는다는 과도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에너지 지출의 재검토와 절약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르기 전에 집의 단열성을 높이거나 에너지 절약 가전으로 교체하거나 에너지 공급사나 요금제를 재검토하는 등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정비를 낮춰두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개인적 대책 중 하나입니다. 셋째, 자산 구성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이 진행됐을 때 현금화나 예금만 가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외화 자산, 물가 연동 채권, 인플레이션에 강하다고 알려진 실물, 자산 부동산 리츠로의 분산을 본인의 리스크 감수도에 맞게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투자 판단은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넷째, 식료품 생활 필수품의 일정량 비축입니다. 물류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지더라도 2주 정도의 식료품 생활용품 비축이 있으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한정되지 않고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와도 공통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의 행방을 우리 개인이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패닉에 빠지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대비하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클로징 아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고 있다는 긴박한 사태를 4개의 막 8개의 장면으로 나눠 전달해 드렸습니다. 폭 33km의 해협이 세계 석유의 20%를 쥐고 있다는 것. 일본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 길에 5,000개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해저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전기요금, 식료품비, 생활 전반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몰랐다와 알고 있었다의 차이는 앞으로 찾아올지 모를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댓글창에 지금 느끼는 것, 궁금한 것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